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네 번째 이야기는 연필과 연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그날 쉬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가 빨리 지나갔죠. 오늘이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비 오고 흐린 날이 많았지만 오늘은 햇빛이 눈부십니다. 그 속에서도 아쉬운 5월이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맑은 날씨가 되면 요즘은 낮보다 밤의 정취가 더한 계절입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에 실려오는 아카시아 향기, 문운의 개구리 소리 없이 쏟아지는 달빛도 있습니다. 시골밤의 정취를 말할 때 어느 때는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이런 걸 느끼게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5월의 실록이 얼마나 좋은지 이영도님은 실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인 하늘 아래 무성히 젊은 꿈들, 휘느린 가지마다 숨가쁘다. 5월은 절로 겨워라 우쭐대는 이강산. 네, 실록의 푸른 꿈을 의인화했는데 5월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눈으로 보는 실록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읽고 말하면 우리 마음속이 더 싱그럽고 기운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황인숙님이 쓴 말의 힘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의 힘,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들을 밟아보자. 만져보자. 핥아보자. 깨물어보자. 맞아보자. 터뜨려보자.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이런 시는 소리내어 읽어야 내 귀를 울리고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의 힘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써 표현하는 것도 긍정과 생동감을 주는데 시는 깊게 생각할 기회까지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쓰는 도구를 예전에는 지필목, 문방사호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연필과 볼펜 그리고 만년필 등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필도 일일이 깎을 필요 없이 샤프 펜슬이라는 참으로 편리한 필기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필통을 보면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연필과 관련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편지 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에 대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래 맞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이지. 그런데 내가 쓰고 있는 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에 들고 있는 이 연필이란다. 할머니는 네가 커서 이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머니 말을 들은 소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연필은 늘 제가 보던 것과 똑같은 건데요? 손자의 말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 연필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단다. 그것을 네 것으로만 할 수 있다면 너는 아마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손자에게 연필의 5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커서 큰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연필을 이끄는 손과 같은 존재가 네게 있음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단다. 두 번째는 가끔은 쓰던 걸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할 때가 있단다. 당장은 좀 아파도 심을 예리하게 쓸 수 있지.
사람도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단다. 세 번째는 실수를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잘못한 걸 바로잡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 네 번째는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필을 감싸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속에 든 심이라는 거지. 그러니 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연필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지. 네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 역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명심하렴. 할머니는 이렇게 연필을 들어 우리가 살면서 연필과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손자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필에 깃든 철학을 말한 W.S. 머윈의 시도 있습니다. 연필. 이 연필 안에는 한 번도 써진 적 없는 단어들이 웅크리고 있다. 한 번도 말해진 적 없고 한 번도 가르쳐진 적 없는 그것들은 숨어 있다. 그곳 까만 어둠 속에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사랑을 위해서도 시간을 위해서도 불을 위해서도 연필심이 다 닳아 없어져도 그 단어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공기 중에 숨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들을 연습하고 그 단어들을 호흡하겠지만 누구도 더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무슨 문자이길래 그토록 꺼내기 어려울까? 무슨 언어일까? 내가 그 언어들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의 진정한 이름을 알기 위해 어쩌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이름을 위한 단어는 오직 한 단어일지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일지도, 그것이 여기 이 연필 안에 있다. 세상의 모든 연필은 다 이와 같다. 네, 연필의 힘, 펜의 힘, 글의 힘이 깊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문자에 의해 눈부시게 발전해왔고 사람들은 깊이를 모르게 지혜로워졌습니다. 연서에 의해 인연이 생겨나고 문서에 의해 법이 생겨나고 국가가 발전하고 글로 인해 문화가 융성해지고 인류 역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과 글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언론은 제4부다라고 한 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 언론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안에서는 정말 듣기 민망한 말이 자주 들립니다. 기레기라는 말과 양아치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모두 비속어지만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는 작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배울 만큼 배웠고 직업 윤리가 투철해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인재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무슨 일이 얼마나 있었길래 천박하기 그지없는 기레기와 양아치 소리를 듣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도 듣기 민망한데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법원의 힘을 빌려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소송도 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말과 글을 다루고 전파하는 작업은 비중이 큽니다. 조윤재님이 쓰신 다산의 마지막 습관에는 공자의 조카 사유가 된 남용의 시가 나옵니다. 남용이 백규의 식구를 날마다 3번씩 외우자 공자가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백규는 한나라의 군주가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데 어떤 것보다 말에
신중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흰 구슬의 흠집은 갈아서 고치면 되지만 말의 잘못은 어찌할 수 없도다. 가볍게 말하지 말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누구도 혀를 붙잡지 못하니 해버린 말 쫓아가 잡을 수 없도다. 말의 힘과 무서움을 동시에 지적한 내용이고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밍웨이는 그 책에서 뒷면이 파란 노트 한 권, 연필 2자루, 연필깎이, 이른 아침의 냄새, 그리고 행운, 내게 필요한 것들이 전부였다. 걱정하지 마. 넌 지금까지도 늘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쓸 거야. 네가 할 일은 오직 진실한 문장을 딱 한 줄만 쓰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한 문장을 써봐. 해밍웨이는 글이 써지지 않거나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옥탑방 창가에서 파리의 지붕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진실한 한 문장입니다. 불편한 진실로 우리 주변을 맴도는 부정적인 말, 기레기, 양아치와 같은 말들이 혹시 자신이 써야 하는 진실을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한 후에 나온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할머니는 연필의 특성을 말하면서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을 다루는 소속사의 사주의 지시인지 데스크의 강압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인지 어쨌든 내부 사정인지 외부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휘둘린 사이 이 봄은 가고 나의 청춘은 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고서 말입니다. 지난 19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하여 연꽃과 관련된 시 2편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를 쓴 시인도 관리했는데 정신없이 살았음을 고백하고 세월이 흘러버렸음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때 한림원에 있던 곽예의 시입니다. 3번이나 연꽃을 보러 삼지를 찾아오니 푸른 잎 붉은 꽃은 그때와 변함이 없다. 다만 꽃을 바라보는 옥당의 손님만이 마음은 변함없어도 머리털이 휘어졌네. 고려 한림원은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꾸미는 중요한 일을 하는 관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곽에는 무척 바쁘게 지내던 중 비가 오면은 개성 용화원 순교사란 절로 맨발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연못을 덮고 있는 연꽃을 보러 갔습니다. 고급 관료인 곽에는 맨발로 연못으로 가서 연꽃을 감상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푸른 연잎과 붉은 연꽃은 변함이 없이 아름다운데 어느새 자신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돌아가는 세상, 그것이 사주의 지시가 되었던 데스크의 지침이 되었던 진실이든 아니든 진실된 한 문장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사이로 세월은 흘러 그 어느 날 곽예가 말한 것처럼 머리털이 휘어져 아쉬움이 남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곽예는 비가 오는 날 푸른 연잎과 붉은 꽃을 보러 갔지만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인 주돈이는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유명한 문장을 지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나왔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맑은 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가 않다. 속은 비었고 겉은 곧다. 넝쿨도 치지 않고 가지도 치지 않는다.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다. 꼿꼿하고 깨끗하게 심어져 있다.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업신여겨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홀로
연꽃을 사랑한다.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 연꽃은 군주를 상징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정민 선생님의 한시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주돈이의 연꽃 사랑 이유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진실에 근접하려 노력하는 말과 글을 업으로 삼는 많은 분들, 그리고도 불편한 소리, 스트레스 쌓이는 분들에게 이 시와 함께 마음의 연꽃을 한 송이씩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네 번째 이야기, 연필과 연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은 매주 토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청소년 판타지 소설 에드몬과 세로토닌 알파가 업로드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